네, 미국 오마하라는 작은 시골 도시에 사는 워런 버펫은 보통 사람들처럼 동네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콜라 먹기를 즐겨 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의 일상이라고 하기엔 참 소탈하죠. 반대로 남미의 많은 나라들에선 부자들이 도시와는 좀 떨어진 곳에서 성채처럼 대저택을 짓고 삽니다. 총을 든 사설 경호원들도 많이 고용합니다.治安이 불안하니까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은 어떻습니까?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높여주면서 공공임대주택 지어서 소셜믹스,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살자고 하니까 그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정부가 용적률 높여줘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거는 좋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건 싫다는 뜻일까요?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내가 내 비서보다 소득세를 덜 낸다는 것은 이상하다. 법을 바꿔서라도 내가 내 비서보다는 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못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은 사람은 없다. 안 들으면 손해, 들으면 진짜 유익. 좌우상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최경영의 경제쇼. 네,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고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경주 최부잣집이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삶의 실천 덕목이라고 하는데요. 최부잣집이 여느 부자들과 달리 4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밀, 그 안에는 바로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현대 부자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좀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숭실 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호선 교수님은 우리 KBS 아침마당에서도 많이 뵀던 저는 얼굴만 많이 뵀어요. TV 화면으로. 실물이 더 낫죠. 깜짝 놀랐습니다. 실물이 훨씬 나으십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예. 옆구리 찔러서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네. 원래 심리 상담, 가족관계 전문가로 네네,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네. 부자학이나 부자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셨습니까? 부자는 알기는 하나 그 부자의 방법은 잘 모르고요. 네. 다만 부자의 마음은 조금 분석이 가능해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구나. 예. 부자의 마음, 심리 네. 상담을 또 하셨으니까 네네. 부자는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만나기 많이 만났죠. 심리 상담하면서. 상담의 주제도 있고요. 제가 예. 또 외부에서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나라 이제 굴지 여러 이제 회장님들 중에 뭐 지금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2세들도 계시고 그 3세들도 계신데 예. 웬만한 분들은 다 뵀던 것 같아요. 야, 그 행운입니다. 워런 버핏이랑 점심을 먹으려면 네네. 뭐 몇억 원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몇억 원 주고 만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사줬죠. 완전 좋은데요? 이거는 이득인데 정말. 그래가지고 그런 예. 분들이랑 함께 좀 이렇게 다니면 좀 이렇게 부가 옮을까 싶었는데 그런 건 안 옮더라고요. 본인은 부자는 아니세요? 전 전세 삽니다. 전세 사세요? 전세 살고요. 예. 이번에 저 임대차 3법 나와서 조금 살림이 나아질려나 싶은데 뭐 별 저한테 소득이 없네요. 근데 다만 제가 그렇군요. 이런 말씀은 드리죠. 예. 당신 부자입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꽤 근데 있겠죠. 저는 그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자 맞습니다. 1등 부자입니다. 예. 왜냐하면 부러운 사람 없고 예. 미운 사람 없으면 그게 1등 부자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동영상 중에 하나 그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최춘선님. 예,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그분이 이제 6.25 이후에 김포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그 고아들을 다 키워서 낸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렇군요. 원래 그분이 그분
집안의 땅을 밟지 않으면 김포를 지나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부자셨군. 굉장한 부자셨는데 사재를 예. 다 털어서 그렇게 생명을 양육하시고 음. 그렇게 맨 마지막에는 맨발로 돌아가신 분이라 예. 굉장히 한때 굉장히 유명을 했었는데 이분이 뭐 일본에서 우찌무라 간조 밑에서 공부도 하시고 대단한 또 학자이기도 하셨어요. 예. 뭐 함석헌 선생님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으시고 그러셨구나. 그랬는데 이분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예. 그 다큐멘터리에 이런 문구가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1등 부자입니다. 부러운 사람 없고 미운 사람 없으면 그 사람이 1등 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요 말구를 외워가지고요. 근데 요새는 잘 외워지지도 않더라고요. 부러운 사람 없고 미운 사람 없으면 1등 부자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이 있으면 부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리적 부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심정의 부자도 있고요. 또 상대적인 부자도 있고 또 절대적인 부자도 있고 종교에서 말하는 부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굉장히 부에 대한 여러 종류도 많고 정의도 다양하고 그 아래쪽에 내용 항목들도 많겠지만 저는 그중에 최고의 부자는 마음 부자가 아닐까. 진짜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들은 속으로는 에이 그래도 뭐 돈이 좀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남미 부자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설 경호원들 기관총을 기관총으로 무장한 사설 경호원들을 데리고 본인들이 사는 도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정도 상황에 있는 나라에서 서로 그 나라 국민들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하고 미국에서 그냥 또는 한국에서 그냥 뭐 자기 직업 지키면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부자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부자인 것 같아요. 예. 뭐 경호원도 있고 돈도 많은데 자유롭게 다니면 그게 제일 부자겠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예. 세상에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이제 뭐 여러 유명한 분들도 많이 뵙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심정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관계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함께 만나 뵀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부자인데 우울합니까? 그럼요. 부자도 우울하고 그리고 부자는 더 고독한 것 같아요. 부자니까 더 고독하다. 네, 부자라서 돈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가 사람은 그 가운데 홀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을 의심할 수도 있죠. 의심 내 돈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워낙에 이제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인간다운 삶이나 조금 우리가 소시민들이 갖게 되는 그 작은 행복들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못한 경우가 많아서 우울감도 조금 많은 편이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돈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구나. 함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마음의 품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 또 귀염둥이 남편도 있고 예. 또 그리고 저희 그 속썩이지만 또 예. 돈도 쓰지만 항상 저를 기다려주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가장 마음 편하고 그리고 또 부러운 사람 없으니까요. 그렇죠. 세상 제8자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갇혀 있는 거네요. 어떤 부자들은 어쩌면 우리가 부자들 집에 가보면 벽이 높죠. 예. 그 담장이 높은데 그 담장은 어쩌면 마음의 담장도 함께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닌 게 정말 속 편하고요. 또 그다음에 굉장히 모델이 될 만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자들도 꽤 있더라는 그렇죠. 거죠. 네. 오늘 그런 부자들을 소개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예. 세상엔 세 종류의 부자가 있는데 하나 몹쓸 부자가 있고요. 몹쓸 부자. 두 번째는 더 몹쓸 부자가 있고요. 더 몹쓸 그다음에 부자. 세 번째로는 그야말로 괜찮고 배울 만한 부자. 이렇게 세 종류의 부자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부자가 좀 희귀합니까? 저는 희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의외로 최근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외국말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우리는 사실 말은 하지만 스펠링을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삶에 내가 얻었던 부분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여러 고통과 아픔과 수고 위에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는 걸 아시고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네. 전적으로 헌신하는 분들도 많고 기꺼이 돕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볼 때에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꼭 쥐고만 있는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손을 펴는 부자들도 굉장히 많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는 부자도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부자들의 특징을 좀 하나씩 소개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특징을 들어보기 전에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한 분들까지 만나보셨나요? 그분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 줄을 제가 몰라요. 예, 그런데 분명한 어림잡아. 그런데 예. 분명한 건 그분도 본인의 재산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그렇구나. 점에 놀랐어요. 이제 우리가 영어 표현 중에 countless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셀 수 없다. 또 priceless라는 말이 있는데 예. 그거는 돈으로 셀 수 없을 만큼 값지다는 뜻도 되고 countless는 셀 수 없다라는 뜻인데 예. 보통 LESS라는 단어가 붙으면 없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이건 셀 수 없는 거고 예. 값을 매길 수 없는 거다 얘기할 때 보통 그 단어 두 개를 쓰잖아요. 이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전체 재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 아시더라고요. 아마 이쯤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돈이 벌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겠다. 저는 이제 이번 달 예. 그 대출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이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직업군에 속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자본으로 벌써 이제 돈을 계속 버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구조를 통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큰 돈에 대한 관심은 크고 예. 대신에 작은 돈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정확하게 내가 몇 개의 보험을 얼마씩 나가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람들이랑 좀 다릅니까? 부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그냥 뭔가 좀 다른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식성은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식성은 예. 다 잘 드시고. 다 잘 드시고요. 그다음에 제 앞에서도 잘 먹고요. 예. 그러니까 제 앞에서 밥 잘 먹는 분들은 보통 비위가 좋은 분들인 경우가 많은데 왜요? 제가 좀 짓궂은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뭐 기꺼이 또 받아주시면서 예. 그 밥을 끝까지 남김없이 드시는 걸 보면 비위가 좋은 분들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은 전 없다고 보고요. 과거하고 약간 이분들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자면 제가 옛날에 기업 그 전에 한 7, 8년 전만 해도 기업이나 이런 데 강의를 하러 가면 제일 먼저 한 10년 전만 해도 회장님들이 앉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한 7, 8년 전 되니까 회장님은 앉아 계시는데 끝까지 앉아있는 분들이 안 계셨어요. 한 5년 전 정도부터는 회장님들이 늘 오시고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 계시고 끝난 다음에 저한테 몇 마디 해주시는 것까지 이렇게 경향이 약간 달라지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본 건 뭐냐면 이분들이 옛날에는 들어오시면 나머지 직원들이 쫙 일어나서 일괄 인사하는 약간 그 깍두기 부대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7, 8년 전에는 그냥 같이 앉아있는 느낌이고요. 예. 세 번째로는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회장님이 먼저 오셔서 직원들을 맡는 장면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예. 이게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리더십의 색깔과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그 속도가 달라진 것. 이게 일단은 전반적인 그 흔히 말하는 부자 리더들의 특징이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기업인들이겠네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분들은 꽤 많지 않고요. 또 졸부들은 저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대부분 다 기업하시는 분들. 건물주 이런. 예. 예. 부동산 건물주들은 저를 안 만나시더라고요. 별로 예. 관심이. 예. 예. 그런데 이제 예. 평범한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약간씩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저는 모아서 삼관왕이다. 삼관왕. 예. 이거는 예. 배울 만하고 모델이 될 만한 부자들에게 제가 느꼈던 특성을 모아놓은 말인데요. 첫 번째가 관심이 좀 달랐고요. 다 관자가 들어가는 예, 건가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관리가 좀 달랐고요. 관리.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관용이 좀 달랐습니다. 야, 관종은 없군요. 관종은 제가 담당할까요? 네, 관종으로 네. 다 좋은 말만 있어요. 예. 관심, 관리, 관용. 네네. 예. 이 세 가지의 특성이 우리가 배울 만한 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큰 특징이었다라고 제가 보는 건데요. 제일 먼저 이제 관심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관심 혹은 부에 대한 관심 혹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좀 남달랐는데 예. 이 관심이 성인기에 들어서 갑자기 시작된 경우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기업을 하는 분들 중에 부를 상당히 축적하신 분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들하고 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성장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존 리 그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그렇죠. 유태인들의 교육 이야기할 때 꼭 하셨던 이야기예요. 네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봤더니 꼭 돈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 가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출과 수입이 어떻게 됐고 거기에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뭐 식사를 했고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승진을 시켰고 이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그 부모님들이 주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그 업체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때 짬짬이 자녀들을 그렇게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어깨 넘어 배웠다고 하는 그 말. 예.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던 이런 간접적인 단어들과 여러 숫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마치 거대한 하나의 암석을 형성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오랜 세월의 이 감각들이 작은 그 민감성을 파악하게 하는 걸 우리가 흔히 육감이라고 하는데 이걸 저는 다른 말로 하자면 민감성이라고 불러요. 이런 민감성이 갑자기 생겨나는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말 그대로 교육은 아니었으나 일상생활 속에서 내 부모를 통해서 얻어왔던 숱한 정보들과 관리 과정들, 능력들 이런 것들이 쌓아오면서 또 쌓이면서 생겨난 감각적 민감성이다라고 해서 이런 그 기본적인 관심사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거 하나. 개인적 체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그런 체험이 있었군요. 아, 그렇죠. 예. 이런 그 경험의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면 숫자가 그렇게 잘 보이더래요. 아, 숫자가. 예. 저 같은 문과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잘 보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들린대요. 숫자는 잘 안 잊혀지고 잘 들리고 오래 기억이 남고 그래서 수를 틀리는 일이 거의 없고 그리고 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실제 그 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과정도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을 꼼꼼하게 진행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대부분의 정확한 파악이 있었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거죠. 제가 기자 안 하고 기업인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특징도 좀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그런데 수학 선생님들도 수는 잘하지만 제가 아는 수학 선생님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게 다른 겁니다. 아니 그러나 수에 민감한 분들이 확실히 이런 돈에 대한 자산에 대한 관리를 더 잘하시는 건 맞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관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세요. 우리가 좋은 부자들이라고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돈이 어떻게 하면 벌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여러 기관들마다 다니면서 여러 강의를 하다 보면 제 앞이나 제 뒤쪽에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오시거나 그렇겠죠.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자산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펀드라든지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 관인 관리에서도 함께 나올 이야기인데 제가 놀랐던 거는 이분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심이 돈에도 있는데 이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또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지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물어보는 과정이 그 안에 있는데 이건 관심이 행동으로 이동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의 이런 돈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또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실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에 대한 민감성이 있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실제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 관심이 단순한 관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돈이 있는 영역을 향하여 찾아가는 행동력까지 있었다는 것. 요게 우리가 말씀 지금 드렸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삼관왕, 좋은 부자들에게 배울 만한 삼관왕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관심 영역인 거죠. 이게 완성된 부자들이라서 그런지 그 처음에 그 사람들도 시작을 했을 때는 뭔가 좀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지지는 않았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기업인들 중에서 총수들이 이런 분들 꽤 있고 그 다음에 사장님들도 이런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CEO들 중에서도 예술 문화 관련 또는 대중문화 관련해서도 꼭 한 달이나 두세 달에 한 번씩 아주 유명한 PD들이랑 밥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최근에 대중문화의 트렌드는 뭔가. 그러면서 본인의
그 장사, 기업 비즈니스의 아이디어를 또 찾더라고요. 그럼요. 예.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력, 관심에 대한 행동력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 통찰을 찾아가는 발걸음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통찰을 찾아가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다 앉아서 보고를 받았어요. 예. 보고를 다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업의 실무자는 따로 있었고 그냥 보고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실무자만 관리하면 되는 것. 이게 예. 어떻게 보면 부자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좋은 인재 관리라고 봤는데 이제는 여기를 넘어서 실제 뭐 내가 어떤 기업의 총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사장님이 되든 대표가 되든 아니면 뭐 내가 장사를 하든지 간에 네. 실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혹은 필요한 부분에 플러스가 되고 알파가 되겠다 싶은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를 두루 섭렵하고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최근에 여러 대학이라든지 기관에 보면 CEO들 모임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 CEO 모임들 강의를 가서 보면 정말 CEO만 있는 게 아니에요. CEO가 오는 게 아니라 C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C를? 예. 통찰의 씨. 아.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연결성을 위한 씨앗. 이런 예. 우리가 시드머니 마련하듯이 그렇게 통찰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런 모임에 찾아가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통찰도 얻지만 또 한 가지 거기 관련된 관심사들을 가진 분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요. 그렇죠. 예. 관련해서 실제 사업으로 이렇게 연장되는 거나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결국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부유했던 게 아니라 그분들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서 보면 제가 두 분께는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더니 한 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운이 좋았죠. 제가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운때도 잘 맞아야 됩니다. 예. 돈이 이렇게 뭐 아무 때나 막 붙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수요를 읽어내고 그렇죠. 또 그 시기가 나한테 주는 그 기회를 딱 잡고 그 길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어떤 행운이 함께하고 신이 함께하는 부분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심사 자체가 끊임없는 관심 또 연구 또 행동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 사람 삶의 자리를 잡으면서 예. 실제 그 가운데 여러 개 뿌려놨던 씨앗 중에 하나가 우물튼 거고요. 네. 움튼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집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확장하고 거기에 운이 함께 붙는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난 흔히 말하는 이제 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졸부 한꺼번에 누군가에 의해서 돈을 받거나 땅이 훅 오르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예. 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오신 분들도 워낙에 많았고 또 이거저거 실패 진짜 많이 하시다가 경험적으로 얻었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작해서 잘된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이나 시청자들께서는 그러면 나는 그런 오프라인에 갈 어떤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가 지금 유튜브랄지 테드 강연이랄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SNS를 통해서 친구 맺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온라인의 어떤 것들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네트워크에 관해서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요. 예. 요새 저는 이제 사이버 대학교에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 최근에 온라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바꾸면서 그 중에서도 교육 현장이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플립트 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플립이라는 건 끼어넣다는 뜻이고 예. 러닝은 학습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오프라인 현장에 온라인의 일부를 가져와 가지고 이게 융합 학습을 하거나 혹은 온라인 현장을 오프라인까지 연결해서 하는 이런 방식도 똑같이 거의 플립트 러닝. 예. 그러니까 함께하는 융합 공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배우기가 어려워한다고 하지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 열리고 하루에 만나는 정보량이 7만 5천 개예요. 예. 앞으로 2030년이 되면 1인당 우리는 13만 개의 정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정보들 하루에요. 1인당. 와. 어마어마한 우리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 정보를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보들 중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향점과 맞는 정보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온라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강연이 좋다 혹은 뭐 외국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한국 돈은 한국에서 버는 경우가 많아요. 예, 세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돈을 우리가 한국에서 번다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문화라든지 방향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경제적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고 여러 가지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뭐 이렇게 정수와 같은 이런 물방울을 만들어내서 어느 순간에가 딱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은 저는 지금 온라인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관왕 중에서 관심 하나셨죠? 네네. 관심 하나 있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요? 그 다음이 관리였습니까? 예, 관리예요. 예, 관리는 뭡니까? 관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실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는 건 어려워도 빠져나가는 거는 삽시간이잖아요. 쉬워요. 마치 손 위에 모래를 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텐데 진짜 부자들의 핵심적인 영역은 사실은 관심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걸 유지할 것인가. 그렇죠. 유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땐 다이어트랑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살을 많이 뺐고요. 아주 유명하시죠. 깜놀이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뺐다고 요새 다시 회복 중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하는 것처럼 봤더니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니까 돈에 대한 관리에 진짜 집중하더라는 거죠. 관심과 그 이후에 이제 관용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사이에 관리가 있다면 그리고 이 세 개를 합쳐서 100이라면 관리가 80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3관 중에서 80이다. 관리죠. 80%가 관리다. 그렇죠. 이 관리도 굉장히 이제 제가 만난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관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새로 시작해서 뭔가를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과 유지. 이거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관리법으로 이제 뽑아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산에 관련된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적인 트렌드나 혹은 국내의 트렌드들을 읽어 나갈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중요하죠. 과거하고 다르게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계 경제에 연동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부동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계 부동산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 독일 같은 나라들도 많이 올랐었어요. 지금 뭐 돈이 뭐 많이 풀렸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돈의 흐름에 대해서 대부분 내산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국제 뉴스도 많이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하고 묶여있고 특별히 제가 만났던 분들은 수출입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계 경제를 알지 못해서는 한국 경제에 더군다나 내가 하고 있는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과의 기업 경제를 충분히 잘 파악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신 거죠. 최경영의 경제쇼를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뭐 넘버원이죠. 최경영의 경제쇼가 찐 경제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부자들의 경제쇼인가? 근데 뭐 사실 우리가 부자는 때로는 혐오의 대상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부자는 늘 동경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부자를 선택할 것인가는 좀 다르지만 건강한 부자라면 기꺼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 살아가며 그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다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지금 세계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끊임없이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에 대한 관리, 자산에 대한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가 사람 관리예요. 사람 관리.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사람 관리였기 때문에 이 사람 관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인사가 얼마나 어렵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요새는 특별히 젊은 층 다루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세대 갈등도 심합니다. 모든 회사가 그럼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그 중간 허리를 맡고 있는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게 새로이 들어오는 20대, 30대의 그 달라진 생각들을 붙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재교육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 관리를 위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오너라든지 이런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혹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제일 먼저는 요새 CEO들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분석입니다. 교육 분석? 교육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전문적인 상담자가 받는 상담을 보통 교육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CEO이신 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어떤 기업에서 함께하고 있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사원들이나 그 관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서 자기 분석 과정을 일부러 거쳐요. 일종의 자기 평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요. 예. 보통 이런 CEO들을 위한 상담은 한 20회씩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상당히 국가인데 기꺼이 지불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그거는 평가를 해주는 거고. 그렇죠. 예. 저 같은 상담자들이 그분들의 상담을 맡아서 일부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예. 그런데 예. 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 관리만 하면은 약간 그거는 좋기는 하지만 되게 예. 한정적인데 그렇죠. 이분들이 중간 관리자들이나 아니면은 사원들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장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그거는 사람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제 그렇죠. 우리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상담 쪽에서는 EAP라고 불러요. 예. 무슨 약자인지 몰라요. 예. 그런데 EAP. 예. EAP라고 하니 흔히 기업 상담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이 기업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업이 어떻게 굴러갈까 이게 아니라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사원들이나 이런 기업의 중간 관리자나 혹은 뭐 임원들이나 다 자기 문제가 있고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내의 문제나 가정 내의 문제나 인간을 괴롭히면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앉아봐 해가지고 1대1로 관리를 했다면 아예 전문적인 방식으로 사원들과 이 중간 관리자들과 임원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를 시작한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예. 미국에서 원래 시작이 됐고 독일에서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을 기꺼이 가져와서 비용을 들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아빠나 엄마가 됐지만 아빠나 엄마가 되는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요. 부모 교육. 예. 그렇죠. 성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네네. 그다음 매니저가 됐지만 매니저가 과장이 되는 교육 이런 거 그렇죠.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제대로 잘하려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EAP 쪽에 그 EAP처럼 이게 기업 상담을 오너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직원을 많이 가지고 데리고 함께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그거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삶을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상 사원들의 삶을 관리해 준 적은 거의 없어요. 성취와 결과를 두고 이 부분을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할 것인가 여기에 주로 방점을 두었지 사람 관리 차원에서 그들의 인생까지 관리해 주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제가 만난 좋은 부자들은 이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역량 강화를 해가지고 기업 관리를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직률이 낮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그러면 또 생산성도 높아질 겁니다. 그럼요. 예. 흔히 우리가 이제 그 기업 같은 곳에서 기껏 1년에 걸쳐가지고 신입사원들을 쫙 관리를 해 놓으면 1년 이후에 딱 바로 이직률이 보통 한 20-30%가 됩니다. 대기업에서도. 예. 그러면 이제 이 이직률을 막기 위해서 가지내를 다 쓰는데 이 이직률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역량 강화를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욕망들을 읽어내고 예. 삶의 문제들을 다루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소속감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게 그렇죠. 사실은 수익의 성장으로도 연결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일에 대한 관리와 그다음에 자산에 대한 관리와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리 이 세 가지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기간에 어떤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런 관리 자체에 일종의 휴머니즘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꺼이 사람에 대해서도 또 자산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이나 일에 관련해서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인적 투자나 혹은 물적 투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기업의 성취나 단기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길게 보다 보니까 이래서 오랫동안 부자가 되나? 그렇죠. 이래서 점점 부자가 되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들더라고요. 지금 이호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한국 대기업들이 실제로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방송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쓰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다 합하면 90%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제쇼를 보시면서 또는 들으시면서 아, 저런 부분까지 신경 써야 내 사업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 사람도 같이 크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뭐랄까요. 지향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꼭 그거를 당장 내가 100% 이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예. 머릿속의 지향점, 리더의 지향점에 따라 기업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어떻게 하나의 미래의 그림으로 예. 한번 이렇게 스케치한다 생각하신다면 아마 그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정이나 그 군불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지금처럼 이렇게 축축한 경제 시대에 아주 우리에게 후끈하게 또 말끔하고 개운한 예. 정서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한 경제. 예, 좀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관이 관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관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의 품,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격 이런 예. 것들이 함께 있어야지 예. 타인에게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을 텐데 관용은 일단은 너그러움이나 관대함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사회적인 공헌을 얼마나 하는가, 내가 받은 것이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사회적 공헌의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만났던 좋은 부자들은 상당수가 첫 번째 인재 키우는데 기꺼이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이 이제 사회에 내놓으셨고요. 예. 장학 예. 뭐 사업이라든지 또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제 그분 이름 말씀드려도 예. 되나 모르겠다. 예. 좋은 일이니까요. 예, 우리나라 그 전국 대학교에 보면 그라치에라고 하는 커피숍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학교에 예, 각 대학에 보면 그라치에라고 하는 커피숍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제 창업주가 김영호 회장님이세요. 예. 김영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부 사업도 많이 하시지만 실제 어려움이 처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꺼이 오라 그래가지고 얼마가 필요한지를 묻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영역에 대해서 기꺼이 그냥 돈을 내세요. 아니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는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 예. 뭐 삼성, LG 예. 뭐 이런 LG. 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몇 조 원의 부자는 아니지만. 아, 절대 아니시죠. 예. 그러나 기꺼이 그 현장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당연히 많이 내놓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이 봤을 때 이게 사회 개혁에 의미가 있다 싶으면 기꺼이 또 이렇게 내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헌납을 하거나 예. 어디에 기부를 하거나 그러면 어디 한번 가져와봐. 이거 뭐 어디 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 값지게 내가 기쁨으로 벌었으니까 나도 묻지 않고 내놓겠다. 이런 이제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하시네. 예. 그분의 이야기를 사실은 따로 좀 누구든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겉으로는 굉장히 좀 차가운 분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이런 이야기를 뭐 누구도 얘기하지 않길래 제가 꼭 한 번은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근데 그분은 연신이 어떻게 좋아서. 하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이분이 쫄딱 망하기를 몇 번 하셨죠. 아. 예,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 때로는 누군가는 더 움켜쥐게 만드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고요. 그렇죠. 사업을 많이 망했는데 망하다 보니까 내가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나에겐 평생 은혜가 됐더라. 그럼 나도 그와 같이 이런 이제 일련의 생애 모토로 그걸 실천하고 계신 거죠. 예, 공감이 관용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용이라고 하는 게 꼭 어딘가에 돈을 내서만이 관용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돈을 낸다는 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 곧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 그런데 역으로 바꾸자면 마음 있는 곳에 또 보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내가 그 마음을 쓰는 곳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는 뭔가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마음의 거대한 영역이 돈으로 차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눌 수 있을 만한 공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걸 저는 이제 관용이라고 불렀던 거고 이분 말고도 실제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장애인 생활시설 같은데 제가 이번에 조금 관여를 하게 돼서 보니까 예. 그쪽 영역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생각보다 후원이 굉장히 적고 예. 또 장애인 연금을 뭐 전액을 다 받는 분들도 많지 않은데 장애인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평생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거기서 뭐 임종을 맞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후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그 사장님 대표님인데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지금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그분이 사정이 되게 어려우세요. 예. 코로나 시국에 거의 수출을 못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데 10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겠다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쪽 기업의 강연을 제가 10번 계속은 아니고 10번을 예. 제가 무료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렵지만 함께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공간이 늘 있더라는 거죠. 이 연민의 공간은 본인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이 있고 내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원칙을 가지고 내가 이 울타리는 절대 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준칙을 가지고 그 공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공간을 저는 관용이라고 부르는 거고 저는 그거야말로 가진 자의 아름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백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시나무새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패티김이 불렀죠. 네, 그랬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시인과 촌장 아닙니까? 그 노래도 있습니다. 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서로 많아. 다른 얘기를 예. 하고 있었군요. 당신의 쉴 곳 없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공백이라는 것은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돈에 만약에 돈만 생각하고 있거나 자기 일만 몰두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마음속에 뭔가 여백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늘 가난해야 뭐 복이 온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가난하다는 게 사실은 좀 비어있다. 남한테 열려있다. 그런 측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 보자면 마치 그림으로 보자면 예. 벽까지 꽉 차 있는 구석구석 맨 하얀 바탕까지 칠하는 서양화가 아니라 예. 오히려 넓은 공백을 통해서 해석을 만들어내는 동양화에 더 가까운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어려운 부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연민이지만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또 관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연민을 차원을 넘어서서 제가 볼 땐 이거는 공감 능력이고 이걸 통해서 상호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제 표현으로 하자면 상호 공감 영역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 최경련의 경제쇼에서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쓱 듣기만 해서는 사실은 체화가 안 돼요. 몸속으로. 그래서 사람이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준이 되려면 본인이 습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습관화시켜서 뭔가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습관들은 뭐 발견하신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 다른 건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파악은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중에 이제 제가 정말 기쁘게 봤던 특성이 한 5개가 있는데요. 예. 그 특성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가지고 있던 덕의 영역하고 저는 상당히 일치한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걸 그리스어로 이제 아레떼라고 하는데요. 아레떼? 예, 아레떼라는 말 자체가 덕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예. 로마에서도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덕이 필요했는데 그 첫 번째 덕이 이제 지혜, 그다음에 절제, 그다음에 용기, 그다음에 정의. 정의. 예, 이 4가지 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될 때에도 그 원로원에서 황금방패를 만들어 거기 황금방패에 이 4가지를 적어서 아우구스투스에게 주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거든요. 근데 여하간에 이게 결국은 덕목인데 덕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흔히 말하는 지적인 덕. 이건 예. 교육을 통해서 성취 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의 덕이 도덕적 덕입니다. 예. 근데 이 도덕적 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시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일련의 좋은 습관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습관. 예. 그런데 예. 제가 만났던 덕이 있는 부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크게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굉장히 좋은 관찰력이 있어요. 관찰을 잘한다. 예. 관찰력이라는 건 결국은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의 변화를 읽어내는 힘이죠. 예. 예, 변화를 읽어내고 그걸 말로 표현까지 하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시대를 읽어내고 사람을 읽어내고 하는 네. 일련의 관찰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그 관찰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변화를 읽어내는 힘을 그 대상이나 그 일에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는
그 과정에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 분석력이에요. 분석력. 예, 분석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세분해서 잘게 나누는 힘일 텐데 예. 이 분석력을 잘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코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또 시대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분석을 위해서 이분들이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었어요. 전문가들 계속 찾아가며 듣는 거. 예. 심지어 본인이 경영학 박사고 경제학 박사고 뭐 이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트렌드를 자꾸 배우려고 하고 예. 새로운 것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쪼개보는 그 과정을 많이 갔더라는 거죠. 예. 이거는 리뉴의 방식이에요. 어. 새롭게 하는 갱신의 방식인데 그렇죠. 굉장히 좋은 통찰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가지고 예. 있는 것을 재해석해내는 거니까요. 세 번째가 민감성입니다. 민감성. 민감성은 우리가 흔히 육감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랜 경험을 한 자가 갖게 되는 그 아주 섬세한 차이를 읽어내는 힘이잖아요. 이 섬세한 차이를 그냥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느낀 다음에 이걸 다시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연결해서 이게 상호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전문성이에요. 이 분야는 나야. 네. 예. 전문성과 자부심이 이게 함께 묶여 있는 건데 이 분야는 나야. 그래서 내 영역에 대해서는 손금 보듯이 아는 거죠. 적어도 내 걸 모르고 내 영역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예. 자부심도 뭐 대단합니다. 예. 마지막 하나가 공감력이었어요. 공감력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관용의 영역인데요. 예. 관용의 영역에서 이 공감력이라고 하는 게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아우 불쌍해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돕는 것이 좋을까를 가지고 판단하는 공감력을 갖더라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마음의 언어로 공감하는 게 아니라 머리의 언어로 공감을 해서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환경을 읽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리더십이 포함하는 공감력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고 모여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상호 공감. 예.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해서 우리 함께 느끼면서 같이 성장해서 그 길을 모색해보자라고 하는 상호 공감의 역량까지 가게 되는데 이 5가지 특징을 보니까 제가 만난 좋은 부자, 배울 만한 부자, 귀감이 될 만하고 모델이 될 만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습관이자 특성이더라는 거죠. 갑자기 어떤 한 분이 떠오르는데 그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장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네.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를 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손종목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1970년대 강남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신 같으면 강남의 땅을 샀겠느냐. 반포가 습지였잖아요. 그렇죠. 잠실은 뽕밭이었고. 완전. 예.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농업화의 시대였거든요. 농업의 시대였고. 네. 근데 한국이 공업화로 가고 있었고 도시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그거를 관찰하고 분석을 해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서는 그걸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안 보이죠. 예. 그 시대에 빠져 있으니까 열려 있지도 않고. 그래서 돈을 벌면 대부분은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은 경상도에 농가 밭. 호남에 사는 사람들은 호남평에 농가 밭.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 그게 이제 유교적 사상으로 60, 70년대가 간 건데 네네. 이런 시대가 올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준칙과 개인적인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시대를 보는 그 시야와 그다음에 시력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나 머리의 통찰이라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대의 누군가에게 자꾸 물어볼 때 그거는 옛날에는 지혜를 가진 어른들에게만 여쭤봤다면 예. 이제는 전 세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맞습니다. 봐요. 예.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잘 되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친구들의 연령이 굉장히 다양해요. 10대, 20대, 30대, 4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0대, 90대 이르기까지 예. 나와 함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삶에 대한 통찰을 배울 수 있다면 다 나의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그 오픈된 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들이 저도 만나준 게 아닌가.
아닌가. 어쩌면 그분들이 제가 뭐라고 저를 만나겠어요. 그냥 일개 아줌마에 불과한데. 예. 그런데 이 아줌마를 만나서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게 이렇게 유명하시거나 그냥 말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우쭐해가지고 예. 그게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높이 들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듣는 일종의 창구를 갖고 계신 거예요. 예. 대단한 능력이죠. 오늘 말씀 좀 아쉽네요. 참 끝으로 네. 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평소에 이런 거를 좀 길러보자 한마디만 좀 해주시고 끝내죠. 네. 예. 제가 많이 만났던 분들 중에는 이제 여러 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좋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 떠서 좋은 생각하고요. 자기 전에는 뭐 했나 꼭 기록해보라고. 기록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고 기록하는데 잘 안 되던데요.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를 계획하고 하루를 정리할 때 그 부분이 완성만 된다면 일에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가 메모의 없는 습관. 그렇죠. 예. 실수가 없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훨씬 더 일을 잘 해나가고 관리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메모의 어쩌면 습관, 관찰의 생애 습관으로 습관. 예. 메모를 한번 삼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